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이후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몰도바라는 나라예요. 우리에겐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 이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를 두고 있는 내륙국 나라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은 나라인데 러시아의 침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죠. 대체 몰도바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몰도바는 바다를 갖고 있지 않는 내륙국으로 전 세계 내륙국 49개국의 공통점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개발 상태가 저조하다는 점인데요.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주변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때문에 운송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고 운송비가 높으니 모든 것들이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2019년 기준으로 49개국의 내륙국 중 32개국은 개도국, 17개국은 최빈 개도국에 속하고 최빈민 10억 명 중 38%가 내륙 국가에 살고 있죠. 몰도바 역시 GDP가 유럽 전체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할 만큼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요 수출 품목은 옥수수, 와인, 해바라기 씨와 같은 식료품들로 기술력이 크지 않는 제품들을 주로 수출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도 다른 국가들에게 밀려 몰도바 국가 내부 사정은 좋지 않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국산 식료품들과 비교해 중국산, 미국산 식료품이 대량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 경상도와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는 몰도바의 상황은 우리나라 농수산업과 별반 다르지 않고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도 수입도 다른 나라를 거쳐 들어와야 한다는 단점까지 겹쳐 경제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몰도바의 경제가 더욱 열악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몰도바에 속한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이라는 나라로 드네스트르 강을 기준으로 길게 늘어선 지역인데 나름 대통령도 있고 선거도 하는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는 몰도바 내에 속한 나라인데요.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여러 동유럽 국가들이 독립할 때 몰도바와 함께 독립했지만 역사적으로 두 지역은 루마니아와 소련을 경계로 합병과 분할을 반복했던 과거 때문에 현재까지도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자치권을 넘어 독립을 주장하고 몰도바와 유엔에서는 독립까지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죠. 몰도바 동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의 GDP를 제외하면 몰도바의 GDP가 상승하는 것을 볼 때 몰도바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요. 민족 구성에서 몰도바 전체 인구의 러시아인은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트란스니스트리아 내의 민족 구성만 볼 때 러시아인의 비율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 때문에 이곳은 친러 성향이 강하고 스스로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다수의 러시아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까지도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적은 수지만 주둔하고 있는 탓에 러시아와의 합병이 꾸준하게 이야기되는 곳인데 2006년 주민 투표에서 97%가 러시아와의 합병에 찬성했지만 이에 반해 최근까지도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독립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이곳과의 합병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접점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내륙국 몰도바가 위치한 지역이 러시아와 합병되려면 우크라이나를 가로질러야 하는 상황 때문에 우크라이나 해변 지역을 침범해야 하는데 이는 곧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의미했죠. 몰도바에 최근까지도 친러 성향의 정치 세력이 많았고 대통령도 친러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굳이 러시아가 합병을 원하지 않아도 러시아에 입김이 크게 끼치는 나라라는 점에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조차 트란스니스트리아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나 최근 이런 몰도바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020년 몰도바 대선에서 친서방 성향의 마이야 산두 후보가 친러 성향의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동안 친러 성향의 정책들을 모두 돌려놓겠다고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경제를 살릴 정책 중 하나로 EU 회원가입으로 유럽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보복성으로 천연가스를 무기화해 몰도바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EU 가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친서방 정책을 펼치려고 하자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침공했던 러시아가 몰도바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러시아 에너지를 총괄하는 가스프롬은 몰도바가 EU와 맺은 FTA를 조정하고 에너지 시장 구조 개혁을 친러 성향으로 변경하면 벨라루스와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 몰도바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몰도바는 천연가스 100%를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친서방 성향의 마이야 산두 대통령이 이러한 러시아 자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자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빌미로 본격적으로 몰도바 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문제가 되면서 천연가스 공급가를 올리지 못해 자금 부족 사태에 처했고 결국 1월 대금을 러시아 가스프롬에 지급하지 못하자 가스프롬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몰도바는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죠. 친러 성향이 강한 벨라루스에 공급하는 비용에 비해 몰도바에 공급하는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몰도바에 친러 정권이 있을 때와 다르게 가스 공급 계약 및 대금 지불 협상 방식이 까다롭게 바뀌었다는 점 때문에 몰도바에 괘씸죄를 러시아가 적용했다는 의심들이 쏟아졌죠. 이미 러시아가 가스와 석유를 무기로 주변 국가 길들이기 전략을 여러 차례 보였던 모습도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속에서 몰도바와 연결되는 우크라이나 해변 지역에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이 이어지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와 러시아를 연결해 이곳을 크림반도 합병 방식으로 러시아 영토로 들리려는 푸틴의 전략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기 이릅니다. 러시아는 자원을 무기로 유럽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 이어 몰도바까지, 그리고 유럽 각국의 정책에 러시아는 깊게 개입하기 시작했죠. 최근 대선을 치른 프랑스에서 마린 르펜 후보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군수업체에 대규모 로비를 받은 정황이 알려지자 큰 논란을 겪고 있죠. 그리고 몰도바와 같이 천연가스 수입을 러시아산에 의존하는 핀란드, 라트비아, 불가리아 등 유럽 각국의 나라에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보복에 가까운 가격 인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부차 사태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93개국의 찬성표를 받고 러시아가 퇴출됐는데, 무려 100개국에 가까운 나라는 반대, 기권, 불참을 이유로 러시아의 퇴출에 사실상 반대표를 던졌고, 모두 러시아와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나누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약 40개국의 반대와 기권으로 사실상 러시아 규탄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것과 비교해도 그 수는 더욱 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 규탄에 지속적으로 직간접적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러시아의 천연 자원들을 싼 값에 수입하고 있고, 이와 반대로 찬성했던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는 천연가스 공급 중단들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를 무기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당화시키고 있죠. 러시아가 최근 많은 경제 제재와 수많은 기업들의 철수로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조할 것으로 발표됐으나, 급격하게 떨어졌던 루블이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급격한 물가 상승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큰 문제 없이 식료품 등을 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알려지자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자원 외교가 지목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넘어 몰도바, 그리고 유럽 각국의 러시아 영향력이 이어지려고 하자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막고 원전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부상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이미 프랑스는 친원전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고, 독일도 최근 러시아와의 가스 산업 개발들을 폐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런 탈러시아 정책들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집결하기 시작한 러시아군의 몰도바는 역사상 가장 위협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러시아는 자신들이 가진 천연 자원을 무기로 세계 각국의 경제와 정치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과연 몰도바의 미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